196페이지를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한 볼 테니 잘 봐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거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그라미 하세요.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죠. 한 차례 몇 년,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뭘 할 수 있대요? 제한을. 자,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제한할 때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그 제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안 거쳐요? 심의 거쳐라고 줄치라고 했죠.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줄쳐요. 한 차례 몇 년? 2년.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자, 박스에 5가지 나오죠? 여러분 책의 박스에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묶어서 왼쪽으로 화살표 쫙 해서 2년 연장 가능이라고 아예 써버리세요. 3, 4, 5에 해당하면 몇 년간 제한기간 연장한다? 2년. 그럼 토탈 5년까지. 자, 그러면 최초로 허가하지 말라고 허가 못 해주겠다고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 안 거쳐요? 연장해서 제한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요. 그런 걸 시험을 낼 때 못 찾습니다. 표적을 딱 해서 외워놓지 않으면. 자, 1번에 녹지지역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잘 보면 어디래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잘 보면 수목이 집단으로 자란단 말 나왔죠? 진짜 이 일대가 진짜 그 금강송 나무 이게 진짜 수백 년 된 게 너무 잘 자라고 있다. 불도저 밀어보기 아깝잖아요. 조수류란 말 나오죠. 새 덜짐승들 살기 위한 너무 좋은 곳이란 얘기예요. 우량농지란 말 나왔잖아요. 너무 농지가 아깝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해당하면 허가를 몇 년간 안 해주겠다? 3년. 연장은 몇 년? 제가 잘못한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서기까지 했잖아요. 3, 4, 5 묶어놓고 몇 년 연장. 그래서 서고까지 물었는데 연장 몇 년 하면 2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하면 막 죽을 지경으로 강의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연장 2년. 이렇게 막. 1번, 2번 연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회 하나에 2년 연장한다고 시험 내버린다니까요. 자, 2번은 잘 봐요. 개발행위로 주변에 환경 나오죠.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주변에 환경 나오죠. 환경 끝말잇기 해봐요. 경관, 뒷말잇기. 미관. 알아서 지가 다 알아서 가라. 환경, 경관, 미관, 끝. 문화재가 오염, 손상, 박살이 나잖아요. 허가 안 해줘야지. 자, 1번, 2번에 해당하면 연장 됨, 안 됨? 안 됨. 최장 몇 년? 3년.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내는 주제인 게 지문도 5개가 나오고 연장 안 된 놈도 있고 연장 되는 놈도 있고 심의 거친 놈 있고 안 거친 놈 있고 그렇게 자주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3번은 지문이 너무 길죠? 4번 뭘로 지정됐대요? 5번은요? 자, 아까 지구단위 했었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고?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하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 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인다. 그러면 한 3년 플러스 둘 다 몇 년 연장? 2년 연장. 최대 몇 년? 5년간은 허가 안 해줘요. 3번을 보면 지문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얘를 정답 처리 잘 하지 않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한단 말 나오죠. 여러분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왜 짜겠어요? 용도를 바꾸는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런 용도가 바뀌면 허가 기준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이거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이거 여러분 요 수업 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런데 누적이 돼서 딴 쪽에 가서 할 때 문제 풀 때 안 떠오릅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면서 몸에 배놓으셔야 돼요. 자, 제한 사유가 몇 가지? 책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책 다 했으니까. 3, 4, 5에 해당하면 몇 년 연장? 자, 그러면 4번은 뭘로 지정된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 5번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게 떠올라. 이 박스가 기억나야 된다. 문제장에 문제 풀 때. 우량농지와 일당들은 몇 번? 우량농지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 수목이, 조수료, 우량농지와 그 일당들이요. 그 다음 환경경과 미관 문화재 박살난다 그러면 2번. 지금 긴 게 몇 번? 그럼 3, 4, 5에 해당하면 연장까지 해도 최장 5년간. 1번이면 연장 안 되는 거 최장 3년. 처음 제한 지역 지정해서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서 해야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 하고 4번, 5번을 해서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가 자, 5번은 뭘로 지정된 곳?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4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금 긴 게 3번. 그러면 돼요. 어느 천년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역이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종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허가 기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거 언제 외워? 그러니까 지문 긴 게 몇 번? 3번. 우량농지와 일당들이 1번. 환경경과 미관문화재 박살난 게 2번. 되잖아요, 이렇게. 눈에 자꾸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안개 속에서 자꾸 보내버리면요, 실력 안 늘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냅두고 성장관리 방안은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한 장 넘겼어요. 쭉 넘어가요. 200페이지에 공공시설의 귀속이란 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법이 토대가 좀 잡히면, 공법이 뭔지 잡히면 그때 한 방에 끝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하고. 자, 또 넘어가면 자, 202페이지 오늘 마지막 주제가 나옵니다. 자, 제목이 뭐하고 뭐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그 단어도 못 외우는데 객관식의 답을 찾는다?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 쉬운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건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도 안 가르친 데서 나왔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가르친 걸 다 틀린 거예요. 쉬운 걸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안 가르친 거 필요 없어요. 늘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양도 엄청나잖아요. 늘상 하고 강조하는 것만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죠? 자, 예하고요. 시험에 예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매년 시험 하나 나옵니다. 어떤 데 2개 나오기도 하고. 반드시 두 놈은 한 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단어도 안 외워집니다. 자,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5년이에요, 이거? 이게 개발행위가 제한 사유 중에 이게 몇 번째예요? 5번째가 5번째. 5번 하든지 5번째 해야 된다. 5번째. 마음 급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아까 허가 제한 사유 5개를 공부를 해놓으니까 걔가 여기 와서 얘가 거기 중에 하나라는 게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시험 낼 때는 요 주제에 있는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지문 따위게 뽑고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고 그 앞에 있는 거 같이 갖다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만들었을까? 얘는 개발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해요. 곤란한데 건물만 자꾸 지으면 도시 기능을 못해.
그래서 건물 짓는 총량을 줄여놔요. 용적률 50%까지 강화하려고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총량을 확 줄여버린다니까?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배운 용도 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 있죠? 준주거 지역이면 메모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봐야 돼. 메모하느라만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뭘 쓰나야 돼. 여기다가 메모로 흥한 자 메모로 망할 것이다. 제발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들라 메모해요. 카메라 딱 찍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많이 찍더만. 그죠? 자, 봐봐요. 준주거면 용적률 최대 얼마? 그러지요. 오, 이거 500%요. 예. 여기 일부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버리지요. 250%로 지어야 돼. 건물 짓는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도시기능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거 설치도 안 하면서 건물만 계속 지으면 도시가 엉망돼 버리거든. 당연히 줄어들 용적률이 없는 녹지 도시외 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주상공. 녹지 도시 외에는 용적률 끼케야 80% 100%잖아요. 건물도 못 짓고. 그러니까 걔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당연히 이런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업소 조문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지네들 관할구역 안에서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절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딸랑 심의 거쳐서. 절차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명심할 점이 있어요. 얘 끝에 뭐라 끝났냐?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끝났죠. 얘를 어디다 써먹을까? 용도 구역 배웠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걔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시요. 할 때 끝에 구역 끝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으로 내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얘들 두 놈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보세요. 용적률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주상공업 대상으로, 그러죠? 일반 시장 운수가 딸랑 심의 거쳐. 뭐 이걸 외울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외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라고 돼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둘은 중복될 수 있을까? 없다.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야. 네가 개발하니까 도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런데 도로를 일일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5천을 1만짜리 짓는다.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자들한테 시설을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누가 지정하냐? 좌동이라고. 똑같다. 그 다음 얘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 아까 자도 주민 의견 들었죠? 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죠? 쟤는 그래서 아까 딸랑 심의라고 한 거예요. 심의 그러면 기억 안 나. 딸랑 심의라고 해야 오래 기억나요. 아주 단순한 걸수록 야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리고 얘는 최소 면적 10만 이상으로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요, 지정했잖아요. 그로부터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날 다 풀려버려요. 야, 또 묘한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차이점이 지정 대상이 얘는 항상 머릿속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얘들이 용량이 부족하다. 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나와 얘들은. 얘들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 왜 나한테 건물 짓는다고 돈 내게 하냐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규제가 풀려요.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반사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설적 예든 거
자, 이 동네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 뭐 800, 100 해야 돼요, 아직도? 100%요. 여기에 땅이 A라는 사람이 1000평이 있어요. 1000평. 자연녹지가 지목이 임야다. 에이, 임야. 보통 임야 농지 걷죠. 이런 데는. 그래서 얘는 임야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간다. 에이, 그럼 1000평이면 한 1억 되네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시아버지한테 1억짜리 임야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자, 1억짜리 임야 상속받으면 교회 댕기다 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지내줘, 안 지내줘? 1억 가지고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조금. 그래서 제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셔 보세요, 일단. 일단 돌아가시라고. 일단 뭐 시부모 시자 쪽으로 시키면 일단 일찍 죽어주는 게 좋잖아요. 빨리 죽어줘야지, 시자는. 자, 그럼 일단 평당 10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상속받은 거 있냐? 그래서 돈도 안 되고 냅뒀더니 몇 년 뒤에 이 동네가 일반 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용도 변경. 용적률 1300 아니요?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짜리예요, 이게? 10억? 이게 1억짜리가? 이 10만 원이 100만 원, 100배 됐는데? 100억짜리 됐다니까? 자, 시부모가 100억짜리 시아버지가 상속해줬어. 제사 지내줘, 안 지내줘? 저는 매일 지내줍니다. 만약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100억 남겨줬다. 매일 지내줄 겁니다. 매일 지내주는데 대행업체 있잖아요. 돈 주면 되지, 뭐 지가 와서 다 해. 매일 지낼 거야, 나는 매일. 사당도 만들어줄 거야. 매일 가서 막 200억 해줬는데, 안 그래요? 그럼요. 영혼 없이 하면 되지. 봐요. 이 A라는 사람은 자연녹진 상태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도를 바꿨잖아요.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 행정 처분을 할 때 땅 주인은 개별로 기여한 바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는 얼떨결에 된 거 아니야. 얼떨결에 팔자가 바뀐 거지.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된 바람에 그 행정 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건물 지을 때 나중에 지목 바꿔서 건물 짓잖아요. 그럴 때 규모에 따라서 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얘가 얘로 바뀔 때 얘는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잘 보면 얘네하고 얘를 바꿔서 시험 내기도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데 도로, 상하수,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 걔들이 나오고 얘는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 땅값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막 20% 이상 늘어나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저 두 놈은 용어부터 외우고 항상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책을 봐야 돼요. 202페이지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죠. 거기 일단 여기는 왼쪽에 날개편에 용어 있잖아요. 용어. 걔부터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하려고? 자, 여러분요.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하는 거죠. 건폐율도 강화하고 용적률도.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지정권자 있잖아요. 그림 밑에 특별시부터 줄 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문수는까지 줄 치고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상공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동그라미 했죠? 그 만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주상공, 여기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뭘로 지정?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자, 그 다음에 지정 기준 나오는데 가로 2번에 오른쪽에 상단 박스 하나 있지요. 얘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연락하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 박스 1번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이제 차량 통행이 너무 낮다. 그건 도로 기능을 제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당해지기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얼마 이상 미달? 20%. 3, 4 똑같아요. 둘 다 향후 몇 년? 2년 내에 수도 하수도 용량이 초과한대잖아요. 5번도 향후 몇 년? 5년, 2년 내에 학생 수용 능력 20% 초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자 핵심은 아직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데를 건물주는 용적률 줄여버리는데 저 밑에 지정 절차라고 있죠? 절차 쪽에 3번에 세 번째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그것만 줄지만 다른 건 전혀 시험 관계 없습니다. 자,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라? 심의 거치고 한 장 딱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지정의 효과를 보면은 4번에 2번 용적률 최대 한도에 얼마만큼? 자, 봐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에 50% 범위에서 뭐 해버린다? 강화. 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요놈은 건폐율, 용적률 다 강화하려고 만드는 거죠. 주의해야 돼요. 원래 애초에 만들 때 아까 개념에서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거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50% 범위가 확정이 돼 있고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근데 시험이 학생들이요 용적률 50%만 외우다 보니까 개념을 물어볼 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하기 위하여 나오면 건폐율은 아니잖아 하고 틀린 줄 알아요. 에? 알아들었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물론 또 아니요라고 또 매정하게 또 저렇게 지금 몇 사람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아니요 하지 말어. 우리 알아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알아들었지만은 다른 몇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라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놈은 건폐율 용적률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얼마까지 나왔고 건폐율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이렇게 가야지. 저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지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얘를 시험을 주로 내는 거야. 자, 박스 밑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인데 오른쪽에 지정권자를 한번 봐요. 특별시부터 줄쳐요. 똑같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운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바로 보세요. 잘 봐요. 규제가 세게 되는가 약하게 되는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뭐 된대요? 그럼요. 완화 해제되니까 땅값 확 뛴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 가지고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 강화 완화 그러면 안 됩니다. 3번에 1번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됐대요. 올해가 지금 2018년이죠. 19년입니다. 벌써로 내일 모레 2월이요. 어째 이거 세월을 누가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는지 도대체가. 자, 전전년이잖아요. 자, 2017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 그 다음에 허가 건수가 120건, 30건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 이상 허가 건수가 늘었다고요? 20%. 그래서 여기서는 전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행위 허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건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2번도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등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20% 이상 높은 지역이잖아요. 자, 하나같이 봐봐봐요. 아까 얘 왼쪽에 야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란 개념 나왔잖아요.
얘는 법이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었다, 행위들이 완화된다, 그러죠. 허가 건수 늘었다, 인구 늘었다는 개념이고, 규제가 풀리고 땅값이 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스인데 절차 또 있죠? 지정 절차의 둘째 줄의 끝에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면만 줄치고, 바로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치는 거예요. 둘만 줄치면 돼요. 자, 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딸랑 심의. 야는 주민 의견 듣고 심의. 자, 이 얘기가 2주 뒤에 기억날까? 천만에요. 이 화난 게 왜 기억이 안 나? 지금은 화나잖아요. 표정이 뭐 막 여름 표정 있잖아요. 표정이 꼭 독립운동하러 가는 사람 같아요. 결연합니다. 내 도시락 폭탄 들고 죽여버릴까 내가 죽여. 이러고 가다가 문지방 걸려 넘어져서 자폭하고 던져야 되는데 막 여기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있잖아요. 막 과장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안에 공부를 하는 게 왕도가 없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복습하고 메모하고 막 하는 사람이. 그래야지 수업 딱 듣고 알아서 끝났어. 나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고 한나도 기억 안 납니다. 또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지정 기준이 있죠. 기준. 그 마지막 박스에 1번 맨 끝에 최소 면적 얼마 이상, 그렇지, 10만 이상만 동그라미 한번 하고, 하도 많은 숫자가 나올 텐데 앞으로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요? 10만 이상. 자, 한 장 딱 넘겨요. 넘기는데 맨 밑에 줄에 의제 및 해제라고 있나요? 그럼 자동 해제란 얘기거든.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보며, 이건 의미 없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된 날까지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된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풀려버려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가로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있나요? 바로 위에 박스.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였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 도로는 둬야 되겠지. 공원, 녹지, 학교 다 둬야 돼요.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야를 외워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외워 이거를?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보여줄까요 내가? 오른쪽 207페이지에 오른쪽 날개 파트를 보면은 각종 기반시설 위반 개수라고 있지요. 이 흉악한 놈들이 이런 걸 내니 나쁜 놈들이 진짜로. 그러죠? 이럴 때 같이 욕하고 한번 욕하고 나중에 외우는 겁니다. 방법이 있겠지 뭐. 저 왼쪽으로 가봐요. 왼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 있죠. 그래서 도공록이가 도로 공원 녹지하면 성은 도시 이름이 공록이요. 그러죠? 야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온 거야. 다 됐네. 그러죠? 왜 웃어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봐봐. 도공록이가 어디 간겨? 학교 가서 수돗물 먹었지. 하수도 버렸지. 폐기물 버리고 와야지. 근데 얘가 대학은 안 갔어. 뭔 얘기냐? 답이 대학교가 답이요.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대학교 전문대학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메모 좀 제발 좀 하지 마요. 같이 토킹 좀 하고. 얘가 대학을 간겨 안 간겨? 안 간겨. 자 봐요. 내가 얘기할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잖아요. 내가 아까 지구단위 할 때 얘기 살짝 했거든.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대학교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대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얘기 안 하고 고등학교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학생들 잘 안 외우거든요.
그냥 감만 하고 넘어가지 세부적으로 안 외우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주로 걔아들을 만들 때 대학, 전문대학 이런 걸 답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한번 써먹어버렸어. 너무 쉬우니까 하품을 하잖아요. 지금 오른쪽에서. 하품 소리 못 들었어요? 들었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한번 써먹었으니 대학을 써먹지는 않잖아요. 전문대학을.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외워놔야지. 도로, 공원, 녹지 외워지네. 야가 어디를 갔어? 학교 가서 수돗물,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금방 외우잖아요. 이런 단순한 거 외우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유발개수 있잖아요. 유발개수. 야도 뭔가 있겠지 뭐. 그죠? 이 책은 두서없이 됐는데 또 요약집 나오는 거 보면 넘버 원부터 쫙 해가지고 정리해서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 얘도 외워놔야 돼. 언제 주냐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야 마음이다 이렇게 이게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때가 요약집 그냥 주는 거 아니요. 요약집 만들어서 파는 거요. 내가 요약집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저 본사에서 책을 자기들이 만들 텐데 내가 원고를 주면 그 대신에 이 요약집을 우리 제가 매년 만들어 썼을 거 아니에요. 완전 체계를 좀 바꿔가지고 정말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나올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유발개수도 금방 외울 거니까 나중에.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기반 설치 비용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 3주 지나면 도곡록이는 기억이 나요. 왜 외운지를 몰라요. 머릿속에 도곡록이 학교 가고 다 기억나는데 이게 뭐들라고 외웠냐 이게. 이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세 바퀴 좀 돌다 보면요.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만에 점수 팍팍 안 올라온다고 성질 내고 이러는데 그 자기 갉아먹는 거라 6개월 이상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 공부가 편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냔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설치 비용을 보면 1.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자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행위할 때 돈을 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잘 들어봐요. 자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지. 그러면 거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돈 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아니지. 개발행위 허가는 형질 변경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얘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신축, 정축에 건물 짓는 사람한테만 부과한다니까. 얼마 초과하는? 그럼 150짜리 건물 짓는다. 돈 낼 필요 없어요. 200 초과하는 건물 신축하거나 정축할 때 돈 내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 받고 2달 내 부과를 하거든. 그럼 그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특별할 건 없고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저 어디를 보냐면은 가로 4번의 부가시기 이것도 지금 안 봐도 나중에 할 거예요. 가로 4번 밑에 3번 납부 방법 있나요? 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낼 때는 현금 있지요. 카드 등으로 내지만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를 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 워터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요? 워터로 낸다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되지 뭘. 물건으로 낼 수 있다. 그래 워터로 낸다 그러면 기억 더 잘 나잖아요. 그럼 삼다수로 내도 돼요. 자 여러분이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상속을 받은 상속세를 10억을 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청약을 해서 평가해서 부동산 상속받은 걸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에요. 물건으로 낼 수 있다. 물납.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돈을 2천만 원 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땅으로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기출문제 보면 2번인가 3번 나왔다니까요. 이건 그냥 알면 돼. 그냥 또 그렇지 뭐 말이 돼 내지 그러면 이렇게 알면 돼요. 어토로 낼 수도 있다. 그다음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괜찮고 한 장 넘겨보세요. 210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나오죠.
이런 거는 시험과는 관계없는데 법조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고, 자, 217페이지에 청문이란 거 나오죠? 여기 청문회는 텔레비 보듯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의는 똑바로 얘기하시고 조카한테 목포에 땅 사줘서 앉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예전에는 청문 대상이 4가지였는데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4개 했을 때 외국이 좋았는데, 개도 실토라고 해가지고, 개도 때려 패면 주인 바람 폈는지 실토를 한다, 뭐 이랬는데, 개 있잖아. 개는 알 거 아니야, 애완형 개는. 근데 토가 없어져가지고 중개사법으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한 처분할 때 청문하라. 개도실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칙이 아니, 이건 무시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에 인가를 했다가 취소할 때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한번 주라.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대상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맨 밑에 벌칙 있죠, 벌칙. 이거 아까 개발행위 허가 있었죠? 우리 벌칙은 가끔 1장하고 5장 주택법에서 자주 나와요. 딴 건 안 나오는데 여기서 1장에서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이에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년 3천만 원이 두 개. 그러니까 그거다 체크하지 말고 자꾸 체크해봐야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 있었지 아까. 저거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없이 막 행위한 자. 그 2개가 3년 3천만 원이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은 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안 받은 놈,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3년 3천만 원이 2개잖아요. 그 다음 하나는 동그라미 2번 의미 없어요. 2년짜리가 4개잖아요. 2년짜리 4개니까 시험을 낼 때는 저 5개 중에 가장 무거운 거 고르시오. 그래도 2개 중에 하나가 답이요. 3년 3천만 원 하나 골라보세요. 걔가 답이지. 2년 2천만 원 아닌 거 고르시오. 걔가 답이지. 5개 중에 형벌이 다른 거 고르시오. 걔가 답이요. 그래서 걔 한번 외워놓으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시가와 조정구역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 달에 하나 더, 그 다음 달에 하나 더, 그 다음 달에 하나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11월 달부터 했다든가 작년에 접수를 하면 슬쩍 한번 연수 삼아 원서를 낸 적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만 시간 나면 풀어보는 거지. 1월 달에 온 사람들은 풀지 마세요. 부작용이 더 심해요. 그리고 아침에 주는 문제 있죠. 지금부터 매일 주잖아요. 지금 그거라도 열심히 모아서 반복해서 문제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 아직 안 줬죠? 네. 10문제 줄 테니까 여기까지 1장은 다 끝났어요. 네. 10문제를 딱 풀고 해설하고 집에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문제 가져올 테니까. 1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틀린 것 25회 때 나온 거잖아요. 4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하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게 들어오잖아요. 시도지사하고 장관이 뭘 합의를 해서 정합니까? 합의 안 되면요. 상식이 그렇잖아요. 협의하고 합의가 달라요. 여러분, 협의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결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합의는 결론을 도출까지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지문인데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2번은 알잖아요, 확실히. 한옥마을 보존하거나 차 없는 거리 만들고 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한다는 것. 그래서 답은 5번. 자, 3번이 만점 나오느냐 아니면 한두 개 틀리느냐의 포인트가 바로 3번입니다. 3번은 몇 번?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반드시 포함할 게 아까 몇 번? 3번, 5번. 3번이 뭐에 관한 것? 기반시설 배치 규모 하는 것.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련된 거고, 건축선에 관한 것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답은 몇 번? 1번. 자, 이 3번 문제 맞히신 분이요? 너 왜 손을 못 드니?
너 그러니까 신경 써라. 자, 4번은 몇 번 틀린 거? 아니 이런 걸 답 못 찾으면 어떡해요? 아까 답 꼭꼭꼭 수업 시간에 그러죠? 확대하거나 축소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고요. 그러죠? 오포르범에 줄여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지만은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뭐 지금 막 설명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기본을 닦는 거니까 4번에 1번이 답이에요. 5번은 틀린 것. 1번이 왜 틀렸어요? 자,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 따라서 1번처럼 이런 식으로 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토지 분할 준공검사 안 받아요. 지금 매일 주는 기출문제들이 있지요. 나중에 여러분 5월달쯤 되면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얘들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점수가 나와야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21회 때 나온 건데, 이 문제 나올 때 그때 내가 얼마 웃었냐면은, 야들이 참 성의 없이 냈구나.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연장할 때 3, 4, 5를 딴 거하고 바꾸라든지 1번, 2번, 3 섞어라도 놓든지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은 3번, 4번, 5번이니까 디귿, 리얼, 미엄 요 세 개죠. 지문 긴 게 세 번째 거 아니야. 그 다음 지구 다는 게 있고요. 아 이거 틀렸는가비요? 설마 아니지. 맞추긴 맞췄어요. 실제 시험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세 놈이 연장까지 해서 몇 년간 최대 5년간을 제한할 수 있고, 기억 니은은 연장이 안 되니까 몇 년만, 3년만 제한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7번은 몇 번 하셨어요?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이요. 예. 그럼 몇 번? 3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해주면 또 4번 한 사람들 기가 살아서 막, 아니요, 4번이요. 이렇게 할 거거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이니까 얘는 30% 허가 건수 늘었잖아요. 그럼 야, 지정 대상 맞잖아요. 야가 뭐고 어쨌다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땅을 봐요. 예? 여러분 사는 땅 3종 일반 주거지역인 땅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좋아해 안 좋아해요? 데모할 거잖아요. 신나 뿌리고 서울시장 나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땅을 가진 여러분한테 도시로 바꿔가지고 3종 일반적으로 다 바꿔주겠다, 아파트 지을 수 있게. 그럼 찍어줘 안 찍어줘요? 찍어주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규제가 더 약하게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 땅에 주거지역이 자연환경으로 바뀌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건물 질 때 돈까지 내라는 거지. 그러면서 와서 뭐라는 줄 알아서 워터로 내도 돼 이러고 있어. 냅둬 죽여버려야지. 그럼 답이 몇 번? 3번인지 왜 4번 하셨냐고. 왜? 그죠? 이게 몇 회 때 나온 거요? 20회네. 한 8년 됐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규제가 풀리는, 아까 내가 뭐냐, 법령이 개정 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용도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곳이잖아요. 완화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수업 듣고 바로 풀기 때문에 10개 정도 탁, 9개 정도 맞춰버려야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 8번은 옳은 거요? 틀린 거요? 아휴, 옳은 걸 찾는 거야.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실제 시험 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옳은 거 올라오시면 내잖아요. 1번을 답 처리 안 해. 1번은 완벽히 눈에 딱 띄게 틀린 걸 내버려요. 왜? 나도 모르게 틀린 거네 하고 답 찾게 하려고. 중첩 지정돼요? 대답하신 대로 하시지 왜 그랬었어요? 옳은 건 아니지 1번 그러면. 대학교는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요? 도공역이가 대학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잖아요. 3번이네. 답이 옳은 거니까.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심의 거치나? 이 문제 이거 있잖아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닦아놓게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봐요. 이 문제가 기반시설 부담금에 돈 낼 때 현금, 물납, 그 다음에 아까 공능이 얘들 있지요. 걔도 외우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중에 얘가 마지막 5번째 중에 들어간 거 알잖아요. 심의 안 거친다는 까지 다 알아야 문제 푸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지금 당장 푸니까 여러분 되게 쉬워서 그렇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번 지문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4번이 되게 어렵거든 이거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묶였다. 제한기간 연장할 수도 있어요. 2년.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없지. 그 다음에 5번은 몇 번? 5번이 몇 년? 몇 년 얘기하다가 몇 번을 나도 모르게. 1년이지. 3년이 아니고 2년이, 그러니까 3년은 지구단위 쪽에. 그래서 얘를 잡고 3년으로 내는 것도 있다. 모의고사에. 1년 내 설치기가 안 짜면 다음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것들은 수준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 다 알려면. 자, 9번은 틀린 것. 요거는 그 봐요. 자, 분석을 해볼게요. 24회 때 4번 틀렸죠? 물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5회 때 왼쪽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물납할 수 없다고 답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물납할 수 있다를 답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기출문제 완벽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지문 하나 찢어가지고 이해할 정도로 해놓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기출문제 나오면. 이번 기출문제는 과목별로 나올 텐데 1차 빼고 2차는 공법 따로 중개사법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딸랑딸랑하고 완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9번은 4번이 깔끔하게 틀릴 거고. 자, 10번은 개도실인데 도가 2개요. 고생 좀 하셨겠어요. 이 도가 저도냐, 이 도가 저도미냐, 무슨, 몰라도 되네. 그러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출문제 낼 때 좀 성의 있으면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 놨으면 되게 헷갈렸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한다는 것. 자,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문제가 벌써 오늘 차까지 40문제 들어갔죠? 모아놔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달 한 달 또 40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80문제. 그럼 다음 달 3월 달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문제가 또 나갈 것이고 계속 모으면 거의 진짜 몇백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문제 하나하나 버리면 안 돼요. 풀었던 거 또 풀고 해서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건축법 들어갑니다. 2장 3장이 아니고요. 건축법부터 해야 공법이 돌아갑니다.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